오늘 얘기 드릴 헬멧은 오토바이 운전할 때 쓰는 헬멧도 아니고 본인들이 쓰는 헬멧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두상 헬멧입니다. 하도 수치가 한 22 정도가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심한 건가요? 여기 오는 애들 보통 한 15 정도 돼서 온다. 자기가 봤던 제일 큰 수치가 18 정도였고 20 넘는 거는 자기 처음 본다고. 단순히 머리 모양을 둥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별로 권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 과정이 너무 아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부모도 고생이에요. 안녕하세요. 다운아빠입니다. 곰엄마입니다. 여우아빠입니다. 네, 지난 회차 마지막에 국민신문고에 질문을 올렸는데 답이 아직 안 왔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나요? 카드 디자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IC 위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답이 왔는데요. 그런 문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제가 수수료가 5,000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4,000원이 맞다고 하고요.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기능상에 확인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지, 저희만 해도 다른 카드를 넣으면 잘 작동하는 하이패스가 왜 복지 카드를 넣으면 작동이 안 되는지, 비슷한 사례가 왜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복지 카드 기능상의 문제가 확인된 것이 없다면은 이 카드를 만드는 도로교통공사에서 카드를 대충 만든 건가? 라는 의심이 생기기까지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재발급 신청을 일단은 했고요. 카드가 다시 나오는 데까지 한두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카드가 다시 재발급되어서 나오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결과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죠? 오늘 얘기는 헬멧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얘기 드릴 헬멧은 오토바이 운전할 때 쓰는 헬멧도 아니고 본인들이 쓰는 헬멧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두상 헬멧입니다. 두상 교정 헬멧이라고 하죠. 헬멧하고 다운증후군하고 관계가 있나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 3개월 동안 오른쪽으로만 이제 고개를 돌리고 누워 있어가지고 머리가 한쪽이 완전히 평평해지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어릴 때, 아기 때 돌려뉘어야 두상이 예쁘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두상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오른쪽으로 눕히고 왼쪽으로 눕히고 했는데 스프링이에요. 진짜 오른쪽으로만 돌리고 있으려고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탁 돌아가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그쪽으로 돌리지 말라고 수건 같은 것들을 말아서 대고 있어도 어느샌가 걔가 빠져있고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 있어요. 평소에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진 않았는데 이제 씻길 때 머리 감기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머리를 위에서 봤더니 비대칭이 눈에 보이기 심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아이 두상을 보고서 이건 사두가 너무 심하다,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의 머리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안 그래도 다운증후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몸의 전체적인 어떤 불균형이 올 수 있어서 본인도 그렇게 헬멧의 가격이라던가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잘 권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진짜로 교정할 것을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멧 처방을 받았죠. 집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왼쪽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머리의 모양이 동그랗게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헬멧 업체 소개를 받고 헬멧 업체에 예약을 하고 찾아갔죠. 그때가 편한 지 한 3달 반 정도 됐을 때 일단 먼저 스캔을 하고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봤습니다. 그때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에 스타킹 비슷한 걸 씌우고 기계가 3차원으로 머리 모양을 스캔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두도 있고 단두도 있다, 이런 결과를 들었어요. 헬멧을 착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떤 색깔 어떤 무늬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라고 예시를 잔뜩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많은 모양이 있었는데 저희는 직접 꾸미자 그리고 하얀색으로 택했습니다. 네, 이거 해외 제작이기 때문에 스캔을 하고 그 자료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제작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그 사이에 얼마나 머리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스캔을 다시 했고 특히 이제 사두 수치가 한 22 정도가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심한 건가요? 그랬더니 검사해 주시는 분이 하셨던 말씀이 여기 오는 애들 보통 한 15 정도 돼서 온다. 자기가 봤던 제일 큰 수치가 18 정도였고 20 넘는 거는 자기 처음 본다고. 우리 아이가 정말 심하긴 심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헬멧을 쓰기 시작했죠. 헬멧 원리가 전체적으로 딱 원형을 잡아줘서 튀어나와 있는 데는 더 이상 자르지 못하게 하고 안 튀어나온 데가 이렇게 안에 공간이 생겨서 그만큼 차오르게 그렇게 원형을 만들어주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제 헬멧을
만들게 됐죠. 원래는 하얀색인데 여기 스티커들은 저희가 붙인 거예요. 착용을 하고 나면 한층 더 귀여워집니다. 원래도 귀여운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머리 위는 뚫려져 있고 너무 땀이 차니까 이렇게 구멍이 숨구멍처럼 이렇게 이제 뚫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착용을 할 때 이렇게 찍찍이를 해가지고 벌려서 머리에 맞게 이쪽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중앙에 잘 맞춰가지고 씌워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이죠. 나중에 점점 머리도 크고 이제 교정이 되면서 이 머리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정도에 한 번씩 다시 그 헬멧 업체에 가가지고 스캔하고 그거에 맞게 머리가 교정된 만큼 그리고 자란 만큼 해서 안을 깎아주고 한쪽이 이렇게 벌려지잖아요. 이렇게 벌려지는데 머리가 커지니까 여기를 더 덧대준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래고 오래돼서 누래져서 이렇게 되긴 했는데 원래는 하얀색이에요. 이런 헬멧입니다. 이제 그렇게 처음에 헬멧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애기가 당연히 싫어하죠. 깝깝하고 아프고 씌우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고,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먹는 것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씌워두고 1시간 벗겨두고 잘 때는 안 씌우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서 2시간 쓰고 1시간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점점 간격을 늘려가면서 헬멧을 쓰는 거에 적응을 시키고 나중에는 하루 종일 자는 동안도 계속 쓰고요. 이런 식으로 점차 적응을 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잘 씌워주기도 했고, 확연하게 사두와 단두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줄어드는 게 잘 보였어요. 그때가 마침 겨울이기도 했고, 이 헬멧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땀구멍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사방이 막힌 거여서 여기로 엄청 습기가 차고 땀이 차는 건 거죠. 그래서 1시간 간격 혹은 2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벗겨주고 이 안에 알코올 솜으로 소독해주고 잘 말려주고 아이 머리도 잘 말려주고 이렇게 해서 씌우는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교정이 되어 갔는데, 이제 봄이 지나고 점차 이제 5월, 6월, 7월 여름으로 갈수록 머릿속에 난리가 난 거예요. 좀 한 번은 머리에 염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피가 날 정도가 돼서 피고름이 났죠. 정말 아이도 괴롭고 보이는 저희들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한동안은 또 이제 그게 다 나을 때까지 안 씌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통은 다 교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8개월 이상은 씌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5개월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교정은 됐으니 이제 그만 씌우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12개월 정도? 돌 전후에서 그만 쓰기로 했습니다. 고생을 했죠. 고생 많이 했죠. 우리보다 애가 고생 정말 많이 했죠. 어린이집에서도 1시간마다 닦아줘야 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뒤집기 시작하고 굴러다녀야 되는 그런 때인데, 이 헬멧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아직 고개를 가누지도 못하고 이런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 한쪽 방향으로는 뒤집는데 다른 쪽 방향으로는 되짚기를 한다던가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헬멧 쓰던 그 시기 즈음에 조금 더 확연하게 신체적인 발달 속도라고 하는 게 좀 느려지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원래도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머리 크기가 작은데 이 헬멧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작은 머리가 더 안 크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신체적인 크기가 작기도 하지만 머리가 자라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졌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증후군 아이들 중에서도 저희 아이가 유독 더 머리가 작은 편인데, 이때 헬멧을 써서 크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확인할 순 없고. 근데 항상 늘 헬멧이 골고루 이제 압박을 하니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 앞에서 이제 눌리니까,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항상 이마에 자국이 있어요. 헬멧 이게 자국. 한쪽만. 그래서 그때 정말 보면서 옆에서도 너무 안쓰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다 이제 지나가서 가물가물해지고 있어. 그 당시가 코로나 시기이기도 해서 중간중간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열나고 이러는데 헬멧 쓰고 있는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있네요. 열날 때는 헬멧도 벗겨줘야 됩니다. 안에서 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면은 아유 애를 고생시킨다, 그거 좀 엄마 아빠가 부지런히 아이 머리를 굴려주면은 동그랗게 될 거를 저렇게 유난 떤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디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헬멧 쓴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 머리 그거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머리 모양이 많이 비대칭이어서 그래서 교정하는 헬멧이다 그랬더니 어릴 때 머리 이렇게 굴려주면 괜찮지 않냐고,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 워낙 심해서 그래서 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래도 그 굴려주면 되는데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비난조와 이해하지 못함과 엄마 아빠가 유별나다 이런 게 느껴져서 좀 화가 나서 더 이상 댓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다운증후군 때문에 이런 사두가 생기거나 단두가 생기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친구들은 둘이 이제 쌍둥이인데 한 친구가 다운증후군이고 한 친구는 다운증후군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운증후군이 아닌 그 아이가 오히려 사두여가지고 헬멧 교정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운증후군하고는 상관관계는 없다. 정말 미용적으로 머리를 예쁘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 교정 헬멧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신데, 이걸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 의료적으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헬멧 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머리 모양을 둥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별로 권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 과정이 너무 아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부모도 고생이야. 아이 머리를 예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헬멧 교정은 권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한때 지나갔던 추억이 됐네요, 헬멧도. 그래서 제가 못 버리고 있어요. 유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버리라고 하는데 못 버리겠어. 그럼 이제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운오빠였습니다. 안녕. 안녕.